가장 위대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는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후로 나뉜다. 야 이거 끝났다. 아 끝났다. 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깜깜해지고 깜깜해져. 그런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페이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이커,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입니다. 페이커는 어린 시절 15평짜리 아파트에서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에게 있어 할머니는 엄마 같은 존재였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장만해준 컴퓨터를 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된 페이커는 자신의 게임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커는 게임에 빠지게 되는데 보통 한국의 집안이라면 이렇게 등짝 스매싱 각이었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페이커를 본 할머니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집에서 새벽까지 롤을 하던 손자의 곁에서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응원을 했길래 한 번은 게임에서 진 페이커에게 우리 하나가 해만 뭐 이중레벨만 치면은 뭐 충격파로 그냥 뭐 폭탄을 날릴 텐데.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롤을 하며 실력을 키운 페이커는 데뷔 전부터 고전파라는 이름으로 랭킹 1위를 찍어버리는데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름을 날린 그는 최종적으로 SKT 2팀 소속으로 정식 프로게이머가 되었고 속이는 자라는 뜻의 페이커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홈그라운드예요? 페이커. 그리고 곧이어 페이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요. 롤챔프 썸머 2013 대회에서 커리어 첫 결승전을 치르게 된 페이커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보내방에서. 아 그렇네요. 네. 자 그래도 요한한 선수 페이커 엄청난 피지컬 컨트롤. Faker may be in trouble here. Deathmark tries to clean it up for Ryu. Oh, look at the cleanse, look at the moves. Faker, what was that? 이 장면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롤 팬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플레이를 느리게 돌려보면서 프레임 단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스킬을 피했는지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이커는 각기 다른 챔피언으로 승을 따내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상대를 압살해버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니들만 알면 진짜 많이 마이가 저보다 좀 하기 좋아요. 마이 한번 해보던 거. 마이, 야 근데 마이 해? 아마 마이 뽑고 마스터이 미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렐리아하고 럼블이 같이 나왔습니다. 미드 이렐이다. 와 미친놈인데. 그렇게 페이커는 16살의 나이에 프로게이머로 데뷔하자마자 리그와 롤드컵까지 제패한 세계 최강의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KBO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 현재 가장 많은 연봉은 20억의 구자욱 선수라고 하고 K리그는 13억의 김보경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뛰어넘는 게 페이커의 연봉입니다. 페이커의 연봉은 사실 계약 조건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얼마인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프로게이머였던 홍진호는 라디오스타에서 페이커의 연봉을 50억 이상으로 예상했었죠. 수능수 받는 게 일단 한 30억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리고 인센티브 합치면은 어쨌든 간에 50억 정도로 알고. 연봉이 50억 정도. 네. 실제로 페이커는 중국에서 100억 원대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미국에서는 백지 수표를 제안받았는데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화곡역 주변 건물을 113억에 매입하고 페이커 타워로 이름 지었는데 페이커 연봉 50억? 페이커는 유명인들만 찍을 수 있는 CF 광고도 정말 많이 찍었는데 본의 아니게 대부분 흑역사로 남겨졌습니다. SKT에서 만든 롤드컵 데이터 무료 광고는 페이커가 롤림사에서 수련하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중국 배달업체 광고에서는 이즈리얼 코스프레를 했고 손가락에 예술적인 움직임을 더한 도리토스 광고까지 선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을 보고 놀란 페이커, 나이키 요가하는 페이커,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 좀 꺼줄래? 하지만 페이커는 이런 흑역사에도 엄청난 광고 효과로 명품식의 오메가 광고에 BMW까지 접수하는데
사실 모든 스포츠가 위로 갈수록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힘들고 1등과 2등의 차이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페이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프로리그 안에서도 실력이 독보적입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의 수명은 길어야 2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두뇌의 전과 빠른 반응 속도, 신체적인 능력이 받쳐주어야 하기에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프로의 세계에서 페이커는 무려 10년 동안 독보적으로 최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인성 또한 대단합니다. 10년이면 구설수가 하나라도 나올 법한데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페이커입니다. 1년에 수백억을 벌면 해이해지고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커는 지금도 월 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한다고 하고 돈을 안 씁니다. 어디다 써요 그럼 20만 원은? 통장에 적어가지고. 쉴 때는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페이커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최강자인 SKT1에 대한 팀 전력 분석과 개개인에 대한 파해법이 공유되고 왕자를 노리는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의 위치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페이커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멘탈을 관리하며 결국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언론과 주변에서는 페이커는 이미 한물 같다, 페이커는 악당이다 라고 떠들어댔지만 페이커는 지난 월즈에서 왕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I never left. 현재 페이커는 여전히 엄청난 실력을 선보이며 또다시 2023년 롤드컵 결승에 진출해 무려 4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nd the king looking to reclaim his crown and put a fourth trophy in his case. Give it up for Faker! 한번 거꾸로 제대로 넣었어요. 멋진. 본인도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페이커의 업적으로 국내 팬들은 페이커를 메시와 조던에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미디어 ESPN 또한 페이커를 메시, 르브론 제임스, 타이거 우즈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한국의 5대 국보를 봉준호, 김연아, BTS, 손흥민, 페이커를 뽑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페이커이지만 한국에서는 페이커는 그들만의 세계에서나 최고지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페이커를 가장 저평가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페이커는 현재 e스포츠 최고의 선수이고 전설적인 선수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임하면서 이것만 기억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실수한 점 계속 생각하고 남 탓하기 전에 실수 먼저 찾고. 알겠죠? 저는 노력파라고 생각해요. 근데 겉보기에는 좀 재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게임은 사실 재능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예요. 제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 쪽으로 약간 발달하는 거죠. 저의 몸이나 뇌가. 그거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전시켜온 게 그런 것들이 다 노력이니까 저는 노력이라고. 프로게이머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이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프로도 좀 더 이제 오래오래 활동하면서 더 많은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어요. 지금까지 페이커 이상혁을 알아보았습니다.